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지역권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이제 물권 한번 이제 스크린을 하게 되면 본권이라고 해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지역권,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요치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런 게 민법상 물권이었었죠. 그래서 다시 갑시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가장 완벽한 형태의 물권을 바로 소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자,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목적은 건물 소유나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이다. 이게 전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될 게 지역권이라고 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해서 요즘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좀 이따 보겠지만 통행지역권, 용수지역권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전세권이라고 해서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거, 이게 전세권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하고 저당권이 있는데, 유치권은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유치권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 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유치권에 이어서, 자, 이제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저당권. 자, 그 중에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이슈가 되죠. 그래서 약정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시효 취득에 따른 지역권의 취득, 두 가지로 이슈를 삼습니다. 자, 우리 소유권 얘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공부하실 때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넘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년간 소유 의사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게 되면 이때 이 등기 청권이라는 것이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등기 청권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슈가 됐던 게 결국 이제 등기 청권을 행사를 했을 때 상대방이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다?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요렇게 논의가 됐었지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지역권도 똑같은 일단 구조예요. 약정 지역권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보통 일반적인 지역권 하면 약정 지역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건 이제 용어부터 먼저 보셔야 돼. 토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도움을 주는 토지라고 하는 것을 승역지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이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그 다음에 도움을 받는 토지,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요역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라고 합니다. 지역권은요, 이 얘기만 정확히 개념을 잡고 있으면 거의 한 뭐 60%, 70% 먹고 들어갑니다. 근데 민법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게 이 부분 용어에서 필요할 요자예요. 도움이 필요한 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걸 한자어로 영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요즘은 거의 안 쓰는 말인데 어쨌든 법에 있어서는 영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영무는 서비스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승역지라고 하는 거. 요것만 정확히 잡으시면 돼. 그래서 자, 이렇게 도로가 존재하고요. 요역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승역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승역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보통 일부입니다. 보통 이때 이제 통행지역권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데, 통행지역권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통행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자, 이쪽에 이 도로까지 나다낼 수 있다 해서 요건 우리 소유권에서 상린관계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개념과 연계해서 살펴보셔야 돼. 해서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이었었죠. 토지 소유자가 싫다고 해도 강제로 법원의 판사한테
확인을 받아서 나다닐 수 있는 권리, 더 편리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았었고요. 이때 나다니는 폭은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이면 족하다라고 이렇게 봤던 것이고,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거. 자, 주의 토지 통행권도 원칙적으로 다 유상이다라는 게 출제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치고 여기서 이제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과 좀 다른 개념인데 사실은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두 사람의 의사에 합치가 있으면 어떻다?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서 어떻다? 지역권이 성립하게 된다.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요거부터 가볼까요? 그래서 지역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자, 지역권자라고 하는 거, 자, 남의 토지를 나다닐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요역지 소유자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요역지 소유자. 그래서 이런 식이죠. 요역지의 소유자가 맹지라서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를 지역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떻다? 나다닐 수 있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우리 이제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식입니다. 대지라고 하는 거,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을 때 어떻다? 건물 지을 수가 있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자, 출입의 지장이 없으면 어떻다?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별개. 그건 보통 무상인 경우고 지역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떻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요역지의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지역권자가 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한다? 지상권자라고 불렀었고, 지역권자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한다? 지역권자. 그러면 지역권을 대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역권 설정자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상권자에 대응해서 토지 소유자를 뭐라고 한다? 지상권 설정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지역권자라고 하는 거, 자, 지역권자라고 하는 거 똑같은, 자, 지역권 설정자고 똑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요역제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되고요, 승역제 소유자가 뭐가 된다? 지역권 설정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야. 요역제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야, 내가 네 땅 좀 지나다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지역권의 설정 계약이 되게 될 텐데, 일단은 가장 기본부터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이따 스크린을 할게요. 이게 지역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역제는 한필 토지의 전부여야 하지만 승역제는 한필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고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요. 자, 가보십시다. 우리 앞에서 이렇게 갔었죠. 타인의 토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뭘 할 수 있다? 바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남의 땅을 다 확보할 필요 없어요. 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도면을 첨부를 하게 되면, 지적도를 첨부를 하게 되면 토지 일부에 대해서, 자, 가십시다. 어떤 토지에 이만큼만 이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지상권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설정 등기를 할 때,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뭘 하게 된다고요?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지적도라고 하는 지도를 첨부를 해서 표시를 해요. 그러면 지상권, 타인의 토지 일부에 대해 설정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지역권도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부를 꼭 이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일부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이게 뭐라고 했어? 아까 승역지, 요역지, 도움 받는 토지, 도움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 문장 길죠? 문장 기니까 헷갈려버려.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바로 승역지는 한필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두 개를 거꾸로 내요. 요역지는 한필 토지의 일부일 수 있지만 승역지는 한필 토지 전부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아주는 문제. 그래서 그림 자체를 외우면 쉬워요. 그래서 자, 바로 승역지 한필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아봐야겠고요. 자, 그래서 자, 두 가지 다시 갑시다. 자, 요역지의 소유자가 뭐가 되고 지역권자가 되고, 승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자가 돼서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텐데, 이때는 승역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어떻다?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뭘 해야 돼?
등기해야지 어떻다? 지역권은 성립하게 된다. 해서 어디다 하냐면 요역지 토지에다 하냐 승역지 토지에다 하냐 하면 도움 주는 토지인 승역지 토지의 등기 기록에다가 바로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A란 토지가 있고 요역지 B란 토지가 있다. 승역지라고 되어 있어요. A란 토지, B란 토지가 있다. 그러면 B란 토지의 등기 기록에다가 이 누구를 위해서 A란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이 토지를 이렇게 나다닐 수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 거죠. 자,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일부라고 한다면 그 일부를 표시해서 뭘 해라?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때 요역제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타인의 토지, 승역지의 일부 등을 또 전부일 수도 있지만 일부를 자신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누구에게? A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우리 앞에서 공유라는 개념을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갑과 을과 병인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정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뭘 했다?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설정 등기를 한다. 그럼 나머지 공유자도 어떻다? 함께 지역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갑시다. 자, 지역권 설정 계약과 등기라는 것을 통해서 지역권은 성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고요. 지역권 설정자, 지역권자는 기본적으로 요역제 소유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승역제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바로 승역제 일부에 대해서도 다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다른 공유자도 다 함께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간단한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돼. 지역권 파트는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 몇 개 명제 안에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문을 구성해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나왔던 지문 제가 보기에 제일 짜증났던 게 뭐냐면 요역지 일부를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나왔어요. 틀렸어요. 요역지는 그 객체가 뭐다? 한필 토지 전부여야 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이 요역지 일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역권 설정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지역권 설정하면 나머지 요역지 부분도 다 당연히 이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로워. 그게 이 까다롭다는 게 뭐냐면 애초에 영역이 어려우면 문제를 대충 내더라도 딱딱 떨어져요. 근데 문제가 쉬운 파트, 지역권이 되게 쉽거든요. 상대적으로 양이 작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구성할 때는 좀 꼼꼼하게 출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법 과목을 쭉 분석을 하다 보면은 1차 과목에는 민법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구질구질하게 내가 좀 디테일한 부분을 다룹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그래서 좀 꼼꼼히 보셔야 돼. 그래서 쉬울수록 오히려 어렵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극단적으로 어렵거나 극단적으로 쉽거나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맛이 있는데 얘는 뭐 쉬운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문 5개 자체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십시다. 지역권 취득하는 과정,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라는 것을 통해서 성립하게 될 것이다. 해서 설정 계약에서 요역제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되고 승역제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자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요역지는 한필 토지 전부여야지만 승역지는 어떻다? 한필 토지 일부일 수 있다. 해서 외울 게 뭐라고요? 승역지는 한필 토지 일부. 절대 문장을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 자,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기초만 정확히 잡으면 돼. 그래서 그림 그리면 금방 세팅이 되는 거야. 요렇게. 자, 승역지의 일부에 대해서 다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승역지 일부의 지역권 설정하면 전체 지역권, 이 요역지가 도움을 받게 된다. 그리고 혹시 이 소유자 중에 소유 관계가 공유 관계이면 공유자 중 한 사람만 지역권을 취득해도 다 나머지 공유자도 함께 지역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지역권 설정 제약과 설정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지역권의 시효 취득 얘기 설명드릴까요? 자, 지역권의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야. 자, 우리 앞에서 소유권의 시효 취득이 뭐 있었죠? 등기 넘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던 사람, 이 사람이 야, 이 등기 넘겨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자, 바로 자, 소유권의 시효 취득이었습니다. 지역권 시효 취득은 뭐야? 갑소유 X 토지. 이 사람이 이제 지역권 설정자가 되겠죠. X 토지가 승역지가 되게 될 겁니다. 이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역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자, 그 다음에 대금도 지불한 거야, 미리. 한 뭐 30년간 쓴 걸로 해서 또는 매년 얼마씩 지불하기로 대금도 다 지불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바빠가지고 지역권 설정기를 미처 놓쳐버린 거야. 타이밍을 놓쳐버렸다고. 근데 뭐 지역권 설정 등기 없어도 동네 사람끼리 다 알고 지내는데 굳이 뭐 시비 걸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한 20년간 평온 공연을 계속해서 어떻다? 바로 지역권을 행사를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남의 토지를 계속 다니라. 이렇게 해서 이 토지를 계속 다녔다고. 도로 포장해놓고. 계속 다녔다고. 근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네? 소유자가 바뀌었다고요. 승역제 소유자가 바뀌어버렸다고. 그럼 승역 소유자가 진상인 거야. 매년 좀씩 들어오는 거, 기분 나빠. 야, 비켜, 이제. 내 돈 왜 밟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20년이 지나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거야. 너는 나랑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적 없지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내가 지역권 행사에 왔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등기만 안 했을 뿐이지 어떻다? 난 사실 지역권 행사를 해왔었기 때문에 시효 취득을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자, 요역지 소유자 20년간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 얘기는 즉슨 우리 소유권이랑 똑같은 거야. 소유자는 어떻다? 승역제 소유자는 반드시 지역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협조할 의무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미처 등기를 놓쳐버렸을 때 나중에 어떻다? 지역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시효 취득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가볼까요? 토지 불법 점유자는 통행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지금 남의 땅을 나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지역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20여 년 전에 설정 등기 등을 다 했어야 설정 계약 체결하고 지료를 경우에 따라 지급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최소한 앞에 권리, 자, 남의 땅을 이용하게 된 권리 과정 자체가 합법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경우는 어떻다? 시효 취득이 인정하는 거지. 그냥 20년 전부터 미친놈처럼 남의 땅을 계속 다녔다고 해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좀 어려운데, 자, 가십시다. 자, 키워드부터 먼저 보십시다. 소멸케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죠. 소멸케 하지 못한다 해서, 자, 이 토지 공유자 중 1위는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케 하지 못한다. 토지 공유자 중 1위는 그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케 하지 못한다. 자, 가볼까요? 이런 식이에요. 요 역지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역지 병과 정이 공유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런 경우 있었다 하십시다. 자, 원래 승역지 소유자는 병이었었고 아까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 자, 누구를 정과 만나서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를 하면 누구도 을도 갑도 지역권을 함께 취득한다. 아까 이거 있었죠? 자,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한데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병하고 병이 원래 단독 소유였다가 정과 다시 공유 관계가 됐다라고 했었을 때, 자,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 갑은 자신의 권리, 지분에 대해서 지역권을 포기한다.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는 이 병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지역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도 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취득할 때도 다 함께 취득하는 겁니다. 소멸할 때도 다 모두가 함께 소멸하게 되는 것이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자, 지역권, 유역지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서 지역권을 포기한다거나 또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또는 승역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이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케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간단한 명제인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어떻다?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취득할 때도 세트로 취득하고요. 소멸할 때도 전부가 다 소멸, 포기를 하거나 전부가 해야 된다 해서 취득도 소멸도 공동 운명체다.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혼자서 취득한다거나 또는 혼자서 소멸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장이 좀 어려워요. 해서 자, 요렇게 해서 지역문에 자, 소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기본 구조 설명드릴게요. 지역권, 자신의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에 편익에 이용할 수 있게 할 권리,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지역권. 대부분 예시는 우리가 통행 지역권을 예시를 하게 됩니다. 용어가 아셔야 되죠. 도움을 받는 토지,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움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요역지 소유자 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지역권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승역지의 소유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역권 설정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설정계약과요, 설정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어떻다? 지역권은 성립하게 될 텐데, 이미 본 그림처럼 승역지의 일부에 대해서 어떻다? 지역권, 자, 성립할 수 있다. 요역지는 한필토지 전부여야지만 승역지 한필토지 일부일 수 있다. 요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하여튼 등기하게 되면 어디다가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면 지역권은 성립하게 될 것인데, 혹시 요역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필요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 나머지 공유자도 함께 얻어다 지역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해서 자, 한편 뒤에 소멸까지 같이 묶어서 볼까요? 자,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지금 승역지도가 공유관계이고 또 요역지가 공유관계인 경우를 상정하면서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케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야지 지역권을 취득하게 될 텐데, 문제는 자, 설정 계약 체결하고 뭐 지료를 경우에 따라 지불까지 해가면서 미처 설정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20년간 지역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면 지역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어떻다? 지역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서 그 승역지 소유자 등에 대해서 등기 청구를 행사해서 등기를 통해서 이 지역권을 다시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다만 불법 점유자는 어떻다? 지역권 시효 취득이라는 건 당연히 논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역권의 시효 취득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살을 붙여볼까요? 지금요, 요역지의 소유자가 뭐가 된다? 지역권자. 승역지의 소유자가 뭐가 된다? 지역권 설정자.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자, A라는 토지를 보니까 소유자는 갑이고, 자, 여기에 지상권자가 존재한다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자, B라는 토지를 보니까 소유자는 병이고, 여기에 뭐 지상권자가 또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상권자가 갑을병정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요역지 소유자가 이 문제의 토지에다 어떻다? 지역권을 설정을 하고자 할 때는 누굴 만나야 돼? 소유자를 만날 게 아니라 지상권자를 만나야 되죠. 지상권자가 이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시킬 권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됐을 때, 자, 승역지 지상권자도 뭐가 될 수 있다? 바로 지역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승역지 지상권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 토지를 나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 대신에 전세권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지금 이 요역지의 소유자 말고 이미 요역지의 소유자하고 자, 을하고 지상권자 을하고 설정계약, 그리고 을의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쪽에도 통로가 있긴 한데 이쪽으로 다니면 좀 편할 것 같아서 돈을 주고 누구한테? 요역지 소유자만, 지상권자가 없으면 소유자한테 요역지의 지상권자가 승역지 소유자와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승역지의 지상권자가 있다면 자, 요역지의 지상권자가 누구를
승역제 지상권자를 만나서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해서 단순화시키면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원래 요역제 소유자, 자, 그다음에 승역제 소유자 이 관계가 지역권자, 지역권 설정자의 문제가 일반적인 모습이 될 텐데 경우에 따라서 요역제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옆에 토지를 나눠낼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 승역제 소유자를 만나거나 소유자 말고 지상권자가 있으면 지상권자를 만나거나 또는 전세권자를 만나서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를 통해서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좀 어려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첫 순환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자, 지역권자의 권리라고 해서 일단은 용익 물권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권자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앞에 지상권은 건물 소유,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이렇게 목적이 한정이 되어 있었고요. 지역권은 목적 자체가 없습니다. 따로 이 법에서 해서 통행 지역권이 될 수도 있겠고 용수 지역권이라는 개념 또는 관망 지역권 여러 가지 목적을 통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요. 출제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물권적 청권에서 우리 앞에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해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을 묶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자, 사용수익,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였었고요. 누가 어떤 소유물에 어떤 점유를 침탈한다거나 방해를 하고 있거나 방해할 우려가 존재하면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해서 자, 자신의 소유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물권이라고 그랬었고요. 우리 민법 체계에서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을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용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베껴서 쓴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지역권자 당연히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인데 문제는 그거죠. 지역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다. 아까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토지 위에 맨날 들어 누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나다니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아까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자, 을이자 승역제 소유자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의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을 자, 병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침탈해 갔다라고 했을 때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침탈해 간 사람에 대해서 자,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 자기랑 관련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나다닐 수만 있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게 정당한 소유자이고 아니고도 전혀 중요치가 않다.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 방해 배제 또는 방해 제거 청구 또는 방해 예방 청구는 인정이 되지만은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요거 하나 이슈. 요건 좀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한 수는 좀 더 돌게 되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 완벽하게 세팅이 됐을 때 반환 청권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저당권자에게도 반환 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슈인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자, 두 번째 양도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우리 앞에서 지겹게 회했던 얘기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상권 양도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상권의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한편 법정 지상권의 양도를 할 때도 법정 지상권의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인데 다만 법정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설정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은 전세권이라는 것도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세권도 어떻다?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옮겨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역권은 토지의 물리적 위치와 관련되기 때문에 소위 이름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요역제 소유자, 을이라는 사람이 승역제 소유자. 그래서 이렇게 지역권을 갑의 지역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입니다. 친구한테 선물로 야야 내 지역권 하나 선물로 보내줄게. 너 가져. 그거 가져서 뭐해? 이걸 떼내서 딴 데서 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요. 이건 이 토지를 나다닐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걸 딴 데 너도 하나 가져.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은 기본적으로 다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토지 소유권에 부종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지역권을 양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갑이 이 요역지 소유권을 누구한테? 만약에 병한테 양도를 하게 된다. 그럼 병이 어떻다? 지역권을 승계 취득하는 것이지 지역권만을 떼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그래서 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을 부종해서 이전하고요.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자,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 그 정도 보시겠고, 요 정도까지 3번은 지금 뭐 큰 쟁점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담보로 하지 못한다는 게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해서 우리 앞에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어떻다?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할 것. 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당권자가 돈을 안 갚으면 경매 청구에서 팔아서 채권을 회수하겠다라는 개념이 저당권의 가능 개념이 되게 될 텐데, 그래서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도 없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인데요. 승역지 소유자. 겁나 길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7년, 8년 사이에 2번 출제가 됐는데 한 번 맞게 한 번 틀리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뒤에 내용을 보지 마시고 주어를 먼저 보셔야 돼. 승역지 소유자. 끝머리 봅시다. 분담해야 된다. 승역지 소유자 면할 수 있다. 먼저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걸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제일 얄미웠던 놈들이 바로 승역지 소유자 대신에 요역지 소유자 바로 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구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 자,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역지가 있고요. 승역지가 있게 됩니다.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요렇게 토지라고 하는 것을 요역자 지역권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통행 지역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여기다 도로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해가지고 계속 나다닐 수 있게. 아니, 흙바닥에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도로 포장을 할 수 있다. 이게 기본 출발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문장 보니까요. 승역제 소유자. 이 승역제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해서 승역제 설치한 공정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도로 포장했으면 이 사람도 다 얘 가는 걸 방해하지 않는다. 빈 도로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 이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공작물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승역지 소유자는 수익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관한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그래서 자, 가십시다.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도로 파손되죠. 도로가 왔다 갔다 하면 몇 년 지나고 몇 개월 지나면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요. 그래서 굳이 뭐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도로 유지하는 비용이 1년에 1,0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그 예를 한번 들어봤을 때 얘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피해를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대신 공짜로 쓰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 유지 비용도 어떻다? 자기도 분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승역지 소유자 분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외울 게 뭐라고요? 승역지 소유자 분담해야 된다. 사용수익 할 수도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이 개념이 전제가 됐을 때 함께 사용수익 할 수 있다? 근데 도로가 자꾸 보수가 필요하다. 그럼 그 비용, 사용수익 비율에 따라서 분담해야 된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승역지 소유자 다 분담해야 된다. 뭐라고요? 승역지 소유자 분담해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수리 의무라고 하는 거 볼까요? 자,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자, 지금 위기하여 자, 공작물의 설치 수리 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요역지가 있고요. 승역지가 있게 됩니다.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이 부분을 요렇게 자, 사용할 수 있게 지역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허락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 자, 계약을 체결할 때 아까 도로 설치한다고 그랬었는데 자, 도로가 물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배수 관리 등은 누가 승역지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예를 들어서 미리 약정을 했다 하십시다. 다시 도로 설치하는데 이게 이제
토지가 평평한 게 아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도로 침수라든가 등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또는 애초에 도로 설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내용에 도로 보수, 자, 보수에 관한 비용은 별개의 문제라도 도로 보수를 누가 승역지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그리고 자,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주기로 이렇게 약정이 된 상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가십시다. 비만 오면 요역지 소유자가 진상이야, 진상. 바로 전화지라고 지랄이야. 누구한테? 승역지 소유자한테. 야야, 혹시 그 도로 물 새나 봐라. 가봤어. 멀쩡해. 씨,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지역권 설정 안 해서 기분 나빠. 근데 이미 권리가 발생해버렸잖아요. 아, 얘가 재수가 없다고. 요역지 소유자가 별 재수가 없다고. 돈 몇 푼 받는데 짜증난다고. 차라리 그냥 이 권리를 포기하고 싶다고. 얘 지역권 이거 없애버리고 싶어. 근데 이미 설정 계약, 설정 등기가 되어버리면 재수 없어도 참아야 되는 거지. 권리자니까. 이게 기본 권리 구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해도 아니고 두 해, 세 해 내, 한 지역권 30년 설정해 다 하십시다. 근데 자꾸 전화지라고 지랄이야. 아, 짜증나게.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없나요? 밤 11시 반, 아니 밤 11시 아니라 새벽 1시 반에 전화하는 새끼들 있어. 대부분의 경우 그때 그 친구들은 어떤 상태냐면 맨정신이 아닌 상태야. 왜? 그래서 성질 더러운 거 알거든. 11시 넘어서 전화했는데 용건이 없으면 확 끊어버리거든요. 물론 나도 또라이지. 하여튼간에 1시 반, 2시 반에 연락이 와. 제일 황당했던 전화인 거예요. 음주운전 걸렸다. 뭐 어쩌라고. 그런데 아니 이제 법조계 좀 사람들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긴 알아요. 그래서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뭐 사람을 좀 죽였다. 내 지인이. 그러면 이제 솔직히 백을 쓸 수도 있고 알아봐 줄 수도 있지. 왜 뒤지고 사람이 죽고 살고의 문제니까. 근데 쪽팔리게 저 친구가 음주운전 걸렸는데요. 좀 뒤 좀 봐주세요.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럼 제가 전화 받았을 때 그 얘기했죠. 경찰 아저씨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반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말을 하지 말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법의 처분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다시는 전화 안 옵니다. 아, 진짜 그래요. 근데 제 주변에 그렇지 않고 저 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 내가 알아봐 줄게 해서 무슨 경찰 무슨 뭐 라인들 쭉 동원해갖고 새벽 3시 반에 무슨 전쟁 났냐고 여러 사람을 다 깨우는 거야. 그래갖고 해서 결국은 이게 뒤 봐주고 그러면 나중에 서운하다고 그래, 대부분이. 봐주는 김에 확실히 봐주지 그걸 찌질하게 과태료 때려맞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사람이 틀려.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 아예 확 끊어버리는 거. 뭔 얘기에다가, 승역지 소유자, 수리 의무를 부담을 해서 계약에 따라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꾸 전화질하는 거야. 이번에 오랜만에 여행 한번 갔어. 근데 또 비 온다고 전화질해야 됐어. 열받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 뭐라고? 위기하여 라고 돼 있죠? 위기라는 게 뭐냐면, 고칠 거 없어요. 소유권 자체를 띄어서 줘버리는 겁니다. 위기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고칠 것도 없어. 그냥 따로 의미를 쓸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승역지 소유자가 알았어요. 대고 이 새끼야. 너 그냥 이거 띄워줘. 토지 분할해서 소유권 넘겨줄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위기하여라는 얘기라고. 누가요? 승역지 소유자가. 지난번 시험에서 요역지 소유자가 위기하여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요역지 소유자가 무슨 권리로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포기 안 되는 거죠. 누가? 승역지 소유자. 그래서 외우시게 될 게 뭐라고요? 승역지 소유자 분담해야 된다. 승역지 소유자 부담을 면할 수 있다. 딱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역권에 관한 주제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